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생활 2018년 1학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36번 문제에서 자, 통신언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죠? 자, 이거는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교재 11페이지. 11페이지에 3번 통신언어의 일반적인 특징 있죠? 거기 한 8번째 줄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나오죠. 통신 언어의 여러 양상들은 문자로서 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거죠. 뭐의 효과를 누린다. 당연히 뭐예요? 정답은 구어의 효과를 누린다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네요. 36번 1번. 37번은요. 밑줄 진 통신 언어의 예중 경제적 동기라고 그랬죠. 자, 2번이 답이죠. 왜냐면 부끄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런 글자 중에 하나가 빠진 거죠. 자, 이건 17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시고요. 자, 1번은 11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38번. 표현적 동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그랬죠? 이것은 4번이죠, 4번. 38번은 4번이죠. 4번에 이제 열심히, 우리 열심인데, 이게 이제 1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표현적 동기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이렇게 나오죠. 표현적 동기. 자, 39번에 보면 39번 문제에서 다음 중 인터넷 신호 중 글자 입력 과정의 오류 이게 나온 게 2번이 답이죠. 오나전이죠. 오나전. 이 오나전이라는 것은 이제 30페이지 나오는데 완전이라는 걸 잘못 쓴 거죠. 완전이란 말. 그래서 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4번에 나온 일배충이라는 것은 일간 베스트 플러스 이제 벌레충 벌레죠. 그래서 일배충 뭐냐면 이 커뮤니티 대해서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종북몰이 이런 것을 일삼는 이제 유저들을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 자, 40번 문제죠. 자, 문화적 성격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운영자 언어가 바로 이제 문화적 특징이 있죠. 32쪽. 자, 그 다음에 41번 있죠. 성별반의 예로 볼 수 없는 거 성별방언. 당연히 4번이죠. 왜 그러냐면 이건 42쪽에 나오는데 꿩을 가리킬 때 수컷은 장기, 암컷은 까투. 이거는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똑같이 부르는 거니까 안 되죠. 자, 42번 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표준형 선택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남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비표준어를 선호한다. 이건 아니죠.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표준형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한다. 표준형을. 여성의 표준어 선호는 남녀 불평등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로 해석할 수 있다. 4번 남성은 여성에 비해 표준형을 사용하는 정도를 낮추어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43번 문제입니다. 자, 이 43번은 여성 발화의 특징에 알맞지 않은 것은 당연히 3번이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완성의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한다. 적기가 아니라. 오늘 오후 사장님한테 여자 직원이 퇴근해도 점점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미완성 문장입니다. 자, 1번은 여성은 지시사를 쓸 때 자꾸 귀여운 어감의 어휘를 쓴다. 이거는 뭡니까? 50페이지에 나오죠. 요거, 조거 이런 거. 그럼 2번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탄사, 감탄문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50페이지에 나와요. 그다음 4번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음을 경음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4번. 다음 중 남녀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바르게 말한 것은 이랬죠. 자, 이 44번 문제는 54페이지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자, 1번 문제에서는 남성, 여성의 말을 가로쳐낸 수가 반대 경우보다 많이 나타난다. 자, 2번 남성이 꺼낸 화제가 여성이 꺼낸 화제에 비해 오래 지속된 경향. 이것도 맞죠? 이거 맞죠? 55페이지에 나옵니다. 3번 여성은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남성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문제는 대화에서 질문한 횟수를 종합해보면 질문 여성 쪽이 남성 쪽보다 많이 나타나는 거죠. 질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자 사전의 거시구조, 이게 당연히 4번이죠. 표제어의 배열 순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66페이지에 나옵니다. 46번 아래에는 표제 여기다에 대한 사전 기술 내용의 일부다.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46번은 그 72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1번에 나오는 문형 정보죠. 문형에 대한 정보다. 47번 사전 표제어에 대한 의미론적 정보 중 관련 어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3번이죠. 원어. 자, 반대말, 준말, 높임말. 48번 표제어과 풀이문항이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거, 이게 바로 이제 대역사전이죠. 영한 대역 이런 식으로. 이거는 78페이지. 49번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언어 간 언어 정책, 사회 체제 이런 차이죠. 언어 계통의 차이는 아니죠. 83쪽으로. 자, 그다음 이제 50번 문제를 보면 북한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랬는데 답은 4번이죠. 기준으로 삼는 지역과 사회 계층 면에서 남한의 표준어와 좀 다르다. 자, 1번은 보면 문화어는 평양말 중심이죠. 그 다음에 문화어는 북한의 이른바 주체 철학과 관련이 엄청나게 많죠. 관련이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어는 남한의 표준어와 달리 정책적 손질을 덜한 게 아니라 많이 한 거죠. 그 답은 4번. 북한에서 다듬은 말은 남한의 순화어가 일치하는 예. 이게 답은 당연히 1번이죠. 51번은. 메뉴가 차림표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뭐가 틀렸냐면 이게 이제 답이고, 나머지는 자 2번에 손기척, 이건 북한에 쓰는 말이고, 노크 남한에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가락지빵. 가락지빵은 북한, 도넛 남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름과 빙수도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단어름 북한, 빙수는 남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에서는 북한의 규범에 따른 표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52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요. 자, 52번에서는 나무잎 맞죠? 낙원도 맞죠? 안까님이라고 쓰지만 읽을 땐 안간힘이죠. 당연히 3번에 날짜인데 이게 이제 날자. 이게 날짜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라고 이제 쏘기만 날짜인데 발음 날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페이지 101에서 102쪽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53번에서는 북한 사진이 가장 뒤에 나오는 게 꼬마라고 그랬죠? 105페이지. 자, 54번 문제에서는 북한 평안도 방언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함경도 방언의 특징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번이고 돼 있다는 거죠. 성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함경도 방언의 특징. 나머지는 다
평안도 방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5번 번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쭉 보면 4번에 4번, 55번에 4번. 이건 직역이죠. 의역이 아니죠. 낱말 대 낱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살려고 먹는다. 살려고 먹는다. 그러니까 1번 살려고. 2번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이렇게 쓰면 되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I'm very glad to meet you는 만나서 반갑다는 뜻이고요. Let's go out to play baseball은 야구하러 가자는 뜻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56번에 나오는 3번, 4번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4번 다 12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57번 밑줄 짚어보면 어색한 일본어 쭉 나왔죠. 장로에 가리키는 고의. 57번은 3번이죠. 장로의 장로에 가르치는 교의에 이렇게 나왔죠. 이런 말이 상당히 좀 일본식 표현이라는 거죠. 4번은 저만 이런 나이에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뭐 틀린 게 없죠. 답은 3번.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이 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격의문을 쓰는 경우가 있죠. 오모카.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를 보면 주체경호법 바르지 않은 건데 1번이죠. 객체경호법이에요. 객체경호법은 들이다, 여쭈다, 뵙다. 144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체경호법은 주체와 하자의 대비가 아닌 주체와 청자의 대비. 이것도 맞죠? 먹다는 주체 존재를 나타낼 때 시 결합형과 전혀 다른 잡수시다. 맞죠? 주체경호법은 주체를 높이냐 그렇지 않냐로 이분된다.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3번은 143페이지. 4번은 14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에서는 경호법에 쓰임 바르지 않은 거죠. 자, 이건 2번이 답이죠. 2번. 2번이. 자, 144쪽이고요. 이거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할아버지께서. 이 얘기. 뭐를 일단 주셨다라고 해야겠죠. 주셨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자들은 매년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뵙는다. 맞죠? 자, 60번은 대화에는 쓰이지 않지만 이 안내 표지판 나오죠? 60번. 이거 안내 표지판 3번 하우체도. 안내 표지판. 61번. 경호법의 사용이 바르게 연결된 거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뭐예요? 1번은 주무시고겠죠? 주무시고 계셨다. 2번은 고마워요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자, 3번 부탁드렸습니다. 4번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틀린 게 없는 거죠. 자, 62번에서는 가정에서의 경호법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시를 넣으면 안 된다? 자, 이게 틀렸죠. 62번. 이거는 4번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하여튼 그 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3번 결혼한 여자가 시댁 쪽 사람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 자, 이거는 63번은 177쪽에 나오는데 저희 엄마죠. 저희 엄마. 이렇게 안 되고요. 64번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이거는 186쪽에 나오는데 땡땡 사위야 이런 식으로 땡땡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건 이상하죠. 65번
결혼한 남자가 친부모에게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거 말할 때 당연히 처입니다. 처. 바람직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66번 남편의 결혼한 이후 아우를 시댁 쪽 사람에게 가리켜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서방님이죠. 3번.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67페이지, 67번. 자, 기혼인 조카의 아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어머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기혼인 조카의 아내를 부를 때 바람직하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거는 233쪽에 나와요. 자, 68번은요.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연히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르신, 아주머님, 어머님 다 되는데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죠. 친구의 어머니. 자, 상황에 따른 전화의 줄로 가장 바람직한 거 직장 상사와 통화한 후 전화를 끊을 때 부장님 그럼 들어가세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시어머니께 전화하여 자기를 밝힐 때 어머니 누구누구 엄마예요가 아니라 어미예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결혼 당사자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박경수, 정영미의 차녀, 기선과 같이 그러니까 부모 성명, 혼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성 없이 이름만 쓴다. 맞죠? 그 다음에 혼주와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70번에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여자끼리 서열 338페이지 되겠죠. 자, 68번 문제 다시 좀 보면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 그다음 69번 문제에서는 바람직한 곳은 4번이죠.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4번이에요. 276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다른 회사 사람에게 전화해 자기를 밝힐 때는 대한전자 아까도 얘기했죠. 부장 땡땡땡입니다. 부장 땡땡땡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자기를 밝힐 때 어머니 저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어미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이제 다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네, 문제들이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평이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